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장연구소를 꽉 채워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오늘도 장유진 캐스터 깔맞춤하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또 행복한 금요일이 됐는데 사실 행복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지수가 이렇게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장유진 캐스터가 하나씩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듯이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맵으로 확인을 해도 이제 핏빛이 조금 예상이 되시죠. 아무래도 하락 마감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은 초록불이 곳곳에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많이 주가가 약세를 띄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자세히 알려주셨듯이 여러 가지 지표 발표도 있었고 카불 공항에서의 테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에 정말 핏빛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지금 섹터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우선 일일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차트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11개의 섹터가 모두 빨간불을, 모두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선방을 했던 섹터가 부동산 섹터인데 이번 주 내내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던 섹터를 확인해 보시면 에너지와 기초 소재 그리고 소비순환재가 1% 내외의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금융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필수 소비재까지 전반적으로 모두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금융까지 약세를 보였다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주 내내 굉장히 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국제 유가도 그동안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주간 차트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간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약했던 유가의 흐름이 이번 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이번 주를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에너지 섹터도 많이 탄력을 받았다가 간밤에는 하락세를 가져갔지만 그래도 주간으로는 4%대의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소비순환재도 자동차주 그리고 여행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역시 3% 넘는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빅테크주도 이번 주 초반에 조금 흐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테크놀로지까지 3% 내외의 상승세를 가져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주간으로 살펴봤을 때는 에너지주가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일로서는 그렇게 큰 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달러 강세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간밤에 하락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함께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유진 캐스터 에너지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에너지 섹터 종목별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만에 유가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모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대장주의 성적표를 확인해 보시면 엑슨모빌과 쉐브론은 1%대의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엑슨모빌 1.35% 내림세 속에서 정규장에서 5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가져가다가 장 후반에 이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쉐브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쉐브론도 역시 1.31% 약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에서 9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프의 모양 역시 엑슨모빌과 비슷한 추이로 움직였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소비재 쪽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글로벌 브리핑 때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에서 2분기 소비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월마트 지분을 훨씬 더 45% 늘린 것을 비롯해서 P&G라든지 존슨앤존스,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스트코, 맥도널드와 같은 소비재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비재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소비업 정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앞서 짚어주신 필수 소비재에 앞서서 먼저 소비순환재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소매 기업만 초록불을 켜내고 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간에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자동차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가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래도 초록불을 켜냈던 인터넷 소매 기업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을
시간을 살펴보시면요. 빅테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의 약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3,31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베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베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견고한 소비자층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베이의 소비자가 1억 5,9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를 했지만요. 목표가는 70달러에서 77달러로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규장에서 75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면서 목표가에 거의 근접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핏빛 으로 물든 종목 중에서도 그래도 유일하게 또 녹색불을 잘 켜고 있는 우리 종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어서 지금 그래도 가장 싱그러운 초록불의 애쉬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애쉬 관련해서는 아크 인베스트의 ETF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 ETF의 명칭은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인데요.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까지가 풀 네임입니다. 여기에는 애쉬를 포함해서 트위터와 스냅이 편입되고 소셜 커머스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애쉬의 비중이 2%에서 3%대로 조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ETF를 출시하면서 아크 인베스트는 최고의 성장성을 보여줄 인터넷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좀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쉬는 굉장히 핏빛 장 속에서도 싱그럽게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5%대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21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앞서서 지금 이제 소비 순환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필수 소비재도 함께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가격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월마트 1%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옆에 P&G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프록터앤갬블 어떻게 마감을 했죠? 네, 소폭의 약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에서 14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장 초반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장 후반에 그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수 소비재까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종목들 아무래도 자동차주 관련한 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 주가까지 함께 살펴보면 참 좋을 텐데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순환재는 또 경기 민감주로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자동차주와 여행주가 좀 타격을 입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를 살펴보시면 빅테크 중에서 가장 조금 낙폭이 컸습니다. 1%대의 약세 속에서 701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면서 그래도 간신히 700달러 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도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낙폭이 조금 더 컸는데요. 제너럴 모터스는 정규장에서 2%대의 약세 속에 4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포드도 2%대의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2.05% 내림세 속에서 1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자동차 관련주까지도 함께 살펴봤는데 지금 보면은 간밤에 뉴욕 증시도 빅테크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주들은 어땠나요? 네, 빅테크에 앞서서 저희가 네. 크루즈주도 굉장히 좀 타격을 입어서 네, 함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확인을 해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크루즈가 여기 하단에 지금 CCL로 써져 있는 티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크루즈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화이자가 사실 네. 정식 승인을 받은 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행주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국내에서도 여행사 그리고 항공사가 잠시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그랬습니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간밤에는 이 상승세를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살펴보시면 로열 캐리비안이 3%대의 약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에서 8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카니발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카니발 살펴보시면 역시 2%대의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2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노르웨이지안 크루즈입니다. 네, 역시 2%대 탄력 떨어지면서 정규장에서 2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증시 위축의 크루즈주도 타격을 면치 못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 이어서 테크주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빅테크주도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투자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이슈들이 조금 전달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트위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트위터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트위터도 2%대의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위터와 페이스북 관련해서 러시아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오.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이번 주에 전해드렸는데 세계적으로 조금 개인정보나 어떤 데이터 관련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약간의 압박을 가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법원에서는 사용자 데이터 로컬라이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22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트위터는 정규장에서 2%대의 약세 속에서 6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페이스북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바로 옆에 있는 페이스북은요. 1%대의 약세를 가져가면서 364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우리 장유진 캐스터가 이제 아이폰을 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애플 매니아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가 나온다, 애플카가 나온다 하면 저도 애플카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갈 것 같은데 올해 말쯤이면 애플카가 나온다는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애플과 관련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애플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뭐 언제 나올까 이렇게 관심이 좀 많으면서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2019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요시노 아키라 일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애플카가 빠르면 올해 말에 공개가 될 것이고 2025년에 출시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노벨상 수상자인 건 알겠지만 어떤 권위가 있길래 이 발언에 힘이 실렸나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 수상을 했던 이유가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과 상용화에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애플카랄지 이런 전기차와 배터리 쪽에 굉장히 좀 밝은 분의 발언이라서 조금 더 권위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카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또 IT 산업들도 점점 더 모빌리티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 전망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뭐 애플은 뭐 이 소식이 그래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못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약세 속에서 147달러 선의 거래를 마친 가운데 앞으로 애플카 그리고 뭐 아이폰 신형 모델 출시도 가을에 앞두고 있죠. 계속해서 신제품 출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애플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간밤에 또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또 재택근무를 하는 쪽에 또 직원들에게 그 월급을 깎겠다 뭐 이런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구글과 관련한 종목 확인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저희가 앞서 애플에서 아이폰 얘기를 했는데 구글에서도 휴대전화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픽셀 5a인데요. 네. 449달러의 중저가 폰에 해당하는 픽셀 5a의 공급을 어제부터, 그러니까 간밤에 현지 시간 2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까지 구글은 하드웨어 분야에서 크게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하드웨어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 픽셀폰이 한국에 상륙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구글 측에서 국내 모바일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 픽셀폰의 특징으로는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과 뛰어난 카메라 성능이 경쟁력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로이터에서 보도한 소식 중에 우리 국내 기업과도 연결 지어볼 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이 새로운 픽셀폰 모델에 삼성전자의 5G 모뎀 사용이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좀 보도가 됐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좀 삼성전자의 호재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네요. 생각도 해보고요. 또한 또 이제 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이 됐는데 이번에 구글은 자체 칩 대신에 퀄컴의 프로세서를 채용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빅테크주 관련해서 함께 내용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가격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오늘 대형 빅테크주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자주색이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도 1% 가까운 약세 속에서 300달러 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 29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굉장히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백악관의 사이버 보안 강화 논의 이 회의 자리에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에 또 전해진 바 있습니다. 여기 이 회의에 참여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5년간 사이버 보안 강화에 2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좀 한 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부와 이 빅테크 기업들이 함께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구글과 IBM, 애플, 아마존,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의 CEO까지 참석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글과 애플 또 아마존 이렇게 다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IBM도 그렇다면 주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EO가 참석을 한 만큼 IBM 주가는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IBM은 CEO의 행보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요. 또한 금융 사기를 막는 AI 반도체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텔럼 프로세스라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요. IBM 하지만 주가의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에는 탄력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규장에서 0.77% 내림세 속에 13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BM 주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장유진 캐스터는 만약에 이 중에서 또 종목을 어떤 게 하나를 또 전달을 해드린다면 어떤 종목을 꼽으시겠어요? 우선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떻게 초록불을 좀 찾아내려고 오늘 아침에 좋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스캐피탈에서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슬랙 인수에 따른 어떤 기업 가치의 희석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견고한 실적 성장세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요.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를 했지만 목표가를 200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을 했는데 물론 지금 이미 목표가를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정규장에서는 26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CRM 티커를 가지고 있는 세일즈포스에 대해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제 또 하느니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발표가 전해지면서 또 JP모건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JP모건에서 한국은행이 11월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전망을 조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를 인상한 게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8개월 만에, 33개월 만에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 만에 저금리 기조에서 정책 기조가 변환됐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가계 부채랄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더 노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전망을 내놔서 지금 이 점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금융 섹터도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그래도 JP모건은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JP모건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소폭의 강세 속에 16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